이번에는 월간 계획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전에 이제 연간목표 세우는 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의 21년 목표를 한번 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월간 계획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같이 보시면 큰 화면으로 F11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되면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월간 계획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 맨 위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고요. 근데 이제 맨 왼쪽에 주간 목표칸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3P 바인더나 기존 종이 플래너를 썼을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월간 계획표에는 이런 주간 목표를 세우는 칸이었고 이 달력이랑 한 달 목표 세우는 칸만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목표를 가지고 주차별로 쪼개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 월간 계획표에서 몽땅 플래너는 주간 목표로 먼저 쪼갤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월간 목표 칸에 있는 한 달 목표를 가지고 주차별로 쪼개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또 그 주차별로 그런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걸 데일리로 쪼개서 매일매일 할 일로 배분을 시켜주는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월간 목표마저도 이 연간 목표 상에서 이 부분을 제가 연간 목표 설명드릴 때 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미라클 모닝도 매일 한 달에 30일, 포스팅 한 달에 30개, 임장도 한 달에 4번, 댄스는 하반기에 한 달에 4번, 독서도 한 달에 4번, 그리고 용돈도 한 달에 30만 원 목표 이런 식으로 다 한 달 기준으로 적어놨어요. 그 이유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이게 바로 한 달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1년 세웠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이대로 가는 거고요. 이 중에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는 이 루틴, 이 아래 보시는 습관 달력 여기로 가져와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별로 주 1회씩 해야 되는 목표 같은 경우는 이 주차별로 예를 들어 임장을 매주 가기로 했으면 여기에 임장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목표를 쪼개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안 떨어지는 숫자로 안 떨어지는 목표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준비나 이런 목표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목표들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강의 준비, 강의 준비, 강의 준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째 주에는 그런 강의 기획,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강의 묵차, 세 번째 주에는 강의 안내기,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강의 리허설 이런 식으로 이 강의 준비라는 하나의 주제, 뭉텅이 한 달짜리 목표를 더 잘게 쪼개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기획에서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더 세분화해서 넣어주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 플래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월간이 제가 일부러 1월부터 12월까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실 플래너를 제가 꾸준히 쓴 게 작년이 처음인데요. 사실 다른 플래너 썼을 때는 뭐 막 3월까지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는 좀 스킵했다가 한두 달 쉬었다가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 플래너 보는 게 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너뛰더라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해 놨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뭔가 양식을 한번 수정했으면 그 양식지를 그대로 계속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복사해서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월간 1, 2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소개 페이지에서 월간 1, 2 차이점이 뭐냐 여기 가시면 설명이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작은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간 1처럼 월간 1을 사용하신다면은 이 습관 달리기 한 요 정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날짜만 보이고 그게 무슨 습관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개선시키고자 이 월간 2에서는 이 습관 달력에서 이렇게 요 두꺼운 선이 옆에 보면 두꺼운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이 틀 고정이라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해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월간, 그럼 저는 1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양식, 월간 양식은 반드시 빈칸으로 두시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쓰고 싶은 월간 양식 옆에 보시면 역삼각형이 있어요. 이 시트에 대한 메뉴 버튼인데 요거를 누르셔서 복사를 누르시면 사본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1월 달력을 쓸 거잖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1월 달력을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은 날짜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다른 날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22년 1월이 시작하는 첫 번째 월요일 날짜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머지는 날짜나 주차가 자동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달력이 나와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내가 직접 이렇게 슬러시, 월 슬러시 1 형태로 슬러시를 치셔도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됐으면 이제 12월 달력이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를 입력하시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습관 달력도 자연스럽게 이 달력과 매칭이 돼서 자동 입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일요일 날짜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하는 일요일 날짜로 선택해 주시면 나머지가 알아서 쭉 쭉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요일을 그럼 조금 바꿔주시고 이 색깔도 바꿔주셔야겠죠? 네, 그 부분은 직접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 또 문제점은 이게 1월 1일 스타트 하는데 왜 1주차가 아니고 1주차로 하면 안 돼요? 여기 1주차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게 다 수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1월 1일이 있는 주를 1주차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 날짜 기준이 요 수식 기준이 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2월 27일은 작년의 마지막 주차이기 때문에 53주차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이게 싫으시면 이 위크 넘버라는 요 안에 요 함수 안에 이 변수를 1월 1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1주차로 바뀌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수식 나 모른다 라고 하면은 그냥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를 누르셔서 지우개를 누르시고 그냥 1주차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주차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6주차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려요. 1일은 주말에 시작하고 마지막 날짜는
이렇게 월요일로 끝나는 지금 딱 예시가 좋은데 어쨌든 한 달이라는 기간이 6주에 걸쳐서 발생되는 달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6주 차까지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4주 차나 5주 차로 끝나는 달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여기 그냥 뒤를 비워두신다던가 아니면 뭐 앞뒤로 비워두시고 이렇게 쓰시고 앞뒤 스케줄 대충 예상되는 거 살짝 넣어서 같이 보신다던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아까 걸 다시 좀 지금 제대로 가져와 볼게요. 1월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은 루틴에 미라클 모닝 이제 독서 하루 50쪽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저한테는 이 블로그 포스팅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어요. 루틴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성장칸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포스팅 한 매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기 입력을 해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입력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걸 그냥 OX로 단순히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내가 읽은 페이지 수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미라클 모닝 같은 경우는 내가 미라클 모닝 18시를 했네. 뭐 새벽 5시 아니면 뭐 6시, 7시 아니면 늦잠 자서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걸 다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세서 넣어서 여기 목표랑 실적을 넣어주면 여기 달성률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팅을 한 달에 30개를 쓴다고 했는데 28개만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달성률을 매번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정말 1초 만에 계산을 해주고 미라클 모닝도 20일만 한 19일 성공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등락이 어땠는지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몸무게 재듯이 달성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주차별로 쪼개는 목표나 주차별 또 새로운 목표들이 일과적인 목표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월간 계획표 사용 방법이었고요. 하나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또 월간 예시가 있을 거예요. 이 월간 예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썼다면은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될 텐데 이건 이제 옛날 버전이라서 달성률 부분이 없어요. 요거를 한번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겠구나. 요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망가질 것 같아요. 수식이 없어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그냥 내가 일일이 막 눈알 빠지게 세도 되지만 만약에 포스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숫자를 써서 확인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 아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합계나 이런 산술 통계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합계, 평균, 개수, 횟수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팅 같은 경우는 합계를 봐야겠죠. 하루에 2개 쓴 날도 있으니까 합계를 보면은 내가 28건을 썼구나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렇게
한 날을 그냥 5로 체크한 부분이라면은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드래그를 해보시면 여기 개수가 나오게 돼요. 개수가 나오게 돼서 이 개수를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읽은 평균 책의 쪽수라고 해볼게요. 평균 쪽수.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평균이 나와요. 하루에 몇 페이지씩 대충 읽었는지. 그럼 하루에 40페이지씩 읽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체크를 하고 이 달성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균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 하루 운동 시간을 30분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책은 그냥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체크하고 있고, 미라클 모닝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색을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공한 날은, 내 기준에 성공한 날은 색을 표현을 해서 그 색 표현된 걸 숫자를 세서 넣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규칙들을 찾아가시면서 이걸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인데요. 이제 여기는 지금 1월 달력이라고 해서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21년 12월,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12월인데 12월 달력이라고 해보고, 그 날짜를 12월 달이 시작하는 첫 번째 월요일로 넣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까맣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체크해 주도록 수식이, 조건부 서식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좀 더 알기 쉽게 한눈에 위치를 딱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캘린더 어플 보면은 오늘 날짜 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